오래된 저택의 계단은 늘 삐걱거렸다. 밤이 되면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수지는 부모님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 온 지 3일째였다. 낯선 집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그녀의 폐속을 파고들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그녀는 매일 밤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바람이 새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너무 규칙적이었다. 탁, 탁, 탁. 무언가 나무 계단 밑을 두드리는 소리. 그녀는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이 뛰었다. 밤마다 그 소리는 조금씩 커졌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 올라와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수지는 이 집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비밀을 알고 싶지 않았다. 새벽 2시, 수지는 결국 잠에서 깼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탁, 탁, 탁. 이젠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건 쥐의 발소리가 아니라 손가락이었다. 무언가가 나무를 3번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담요를 덮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귀 속에서조차 그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손전등을 들고 계단 쪽으로 다가갔다. 바닥은 차가웠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계단 밑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다. 문틈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그 안에서 무언가의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비추었다. 계단 아래는 생각보다 깊었다. 먼지가 가득 쌓인 상자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다. 하지만 상자 뒤편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수지는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았다. 누구 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쿡쿡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등골이 오싹하게 식었다. 손전등이 깜박거리더니 꺼졌다. 순간 어둠이 그녀를 삼켜버렸다. 그녀는 손전등을 흔들며 켜보려 했다. 그러자 무언가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그 손은 인간의 손처럼 부드러웠지만 온기가 없었다. 그만 만져요. 그러나 그 손은 더 세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찾았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문을 닫고 계단을 두세 계단씩 뛰어올랐다. 심장이 귀 가까이에서 뛰는 것 같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러나 아직 그 목소리가 들렸다. 열어줘. 나가야 해. 그녀는 담요를 머리까지 덮었다. 눈을 꼭 감았지만 머릿속엔 그 손의 감촉이 생생했다. 그 손은 냉기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꿈이야. 그냥 악몽이야. 하지만 문틈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려 했다. 철컥, 철컥. 그 소리가 멈춘 뒤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부모님은 아무것도 몰랐다. 수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는 피곤해 보여라며 걱정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향하는 계단을 볼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곳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는 느꼈다. 그 어둠이 살아있다는 걸. 학교에 가기 위해 신발을 신는데 발밑에서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다. 그녀가 신발을 벗자 그 안에는 낡은 손톱 조각이 있었다. 피가 굳은 채로 말라붙어 있었다. 수지는 신발을 던지고 뛰어올랐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귀에 낮은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그거 내 거야.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그날 밤 수지는 다시 계단 앞에 섰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고 느꼈다. 손전등 대신 촛불을 들고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계단 밑 문은 닫혀 있었지만 숨 쉬는 듯 들썩거렸다. 나오지 마.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그러나 문틈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다. 그 연기는 바닥을 타고 그녀의 발목을 감쌌다. 차가운 감촉이 몸을 따라 올라왔다. 그녀의 숨이 막혔다. 연기 속에서 2개의 붉은 눈이 번뜩였다. 그 눈은 살아있었다. 수지는 촛불을 떨어뜨렸다. 불길이 바닥에 스치며 순식간에 꺼졌다. 그리고 어둠이 그녀를 완전히 덮었다. 예, 날 불렀어.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분명 어젯밤의 목소리였다. 수지는 몸을 돌리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무언가가 그녀의 발을 붙잡고 있었다. 그 손은 계단 밑에서 나왔다. 나를 대신해줘.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힘이 빠졌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짧아졌다. 그때 문틈으로 달빛 한 줄기가 들어왔다. 그 빛에 비친 건 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피투성이 얼굴, 공허한 눈동자, 찢어진 입. 그녀는 수진을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내가 여기 있어야 해. 그리고 그 얼굴이 천천히 사라졌다. 수진은 정신을 잃었다가 아침에 눈을 떴다. 그녀는 계단 앞에 누워 있었다. 주변에는 타버린 초와 검은 재가 흩어져 있었다. 부모님은 이미 출근했고 집엔 그녀뿐이었다. 몸 여기저기가 멍투성이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찾아보았지만 부서져 있었다. 계단 밑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낮은 노랫소리가 들렸다. 올라와, 올라와. 그건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수지는 길을 막았지만 그 노래는 머릿속으로 흘러들었다. 올라와. 내 자리를 채워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 노래는 점점 가까워졌다. 수지는 도망치듯 집을 나갔다. 학교에서도 계속 그 노랫소리가 들렸다. 친구들이 걱정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밤이 되자 노랫소리가 더욱 커졌다. 그녀는 귀를 틀어막고 울었다. 그만해. 제발 그만. 그 순간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계단 아래에서 기다릴게. 발신자는 언론.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던졌지만 스피커에서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올라와. 나랑 바꾸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밟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귀 속에서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바람도 멈추고 시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수지는 방 문을 닫고 불을 껐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는 소리였다. 끼, 끼. 그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참았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수진아. 그건 분명 그녀의 엄마 목소리였다. 하지만 엄마는 출장을 갔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문틈 사이로 검은 손이 스며들었다. 그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리고 속삭였다. 내려와. 계단 아래로.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 밑으로 숨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발소리는 느리고 규칙적이었다. 무언가가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는 듯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이불 밑을 꽉 붙잡았다. 그때 침대 아래 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인간의 형태였지만 다리가 너무 길었다. 그 다리가 천천히 침대 밑으로 내려왔다. 수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림자가 그녀의 발목에 닿는 순간 냉기가 퍼졌다. 그녀의 숨이 멎을 듯 가빠졌다. 내려와. 그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렸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뛰쳐나왔다. 하지만 방문 앞에 그 존재가 서 있었다. 그 얼굴은 여전히 없었다. 구멍뿐이었다. 수지는 계단을 향해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하지만 계단 밑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초처럼 흔들렸고 그 안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 목소리는 어린 소녀의 것이었다. 수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마치 그 목소리에 끌리듯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다. 그녀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뚝뚝 울렸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어둠이 그녀의 시야를 집어삼켰다. 그리고 문이 찰칵 닫혔다. 계단 아래는 더 이상 수납 공간이 아니었다. 끝없는 터널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벽에는 손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그녀는 손전등을 켜려 했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그러자 그 메아리가 다시 대답했다. 여기야. 너 있는 곳. 그녀는 등 뒤에서 무언가의 숨결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방금까지 없던 손자국이 벽에 새로 생겨 있었다. 그 손자국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그 피는 움직였다.
손자국이 살아 움직이며 그녀를 향해 기어왔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손이 벽에 닿는 순간 벽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건 돌이 아니라 살갗이었다. 그녀는 뒤로 넘어지며 소리를 질렀다. 나가게 해줘. 제발. 그러나 벽 전체가 숨을 쉬었다. 수많은 손이 벽 틈에서 나와 그녀를 잡았다. 그 손들은 모두 차가웠고 손톱이 길었다. 여기서 살아야 해. 그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수지는 필사적으로 몸을 빼내려 했다.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바닥이 갈라지며 얼굴 없는 여자 하나가 나왔다. 그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 대신 이 집을 지켜줘. 그 순간 수진의 몸이 얼어붙었다. 얼굴 없는 여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닿는 순간 그녀의 시야가 뒤틀렸다. 계단 밑 공간이 순식간에 변했다. 어린아이의 방, 낡은 인형, 피 묻은 벽지. 한 소녀가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수진의 귀에 익숙했다. 그녀 자신과 똑같은 목소리였다.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다. 계단 아래의 소녀는 그녀의 그림자였다. 그림자가 현실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다. 이제 내가 나갈 차례야. 그림자는 미소를 지었다. 수지는 몸이 점점 투명해지는 걸 느꼈다. 그녀의 손끝부터 그림자가 되어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방에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꿈이었나?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선 순간 숨이 멎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웃고 있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는데 거울 속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이제 내가 진짜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깼다.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조각 속에 비친 얼굴은 모두 달랐다. 눈 없는 얼굴, 찢어진 입, 검은 구멍.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러나 그때 계단 아래서 발소리가 들렸다. 밤이 되자 그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탑, 탑, 탑. 이제는 명확했다. 그건 누군가 올라오고 있는 소리였다. 수지는 문을 잠그고 벽에 등을 붙였다. 그러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손전등을 켰지만 불빛은 깜박였다. 빛이 비친 벽에 그림자가 생겼다. 그림자는 바로 그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림자가 그녀와 반대로 움직였다. 그림자는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 열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며 어둠이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얼굴 없는 여자가 나타났다. 이번엔 미소 대신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나도 한때는 너였어.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기선 아무도 나가지 못해. 수진은 울부짖었다. 얘 나야.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계단 아래를 가리켰다. 다음이 필요하니까. 그녀는 천천히 사라졌다. 남은 건 공허한 웃음소리뿐이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그때 계단 아래 문이 또 철컥 열렸다. 문 안에서는 어린 소년의 발소리가 들렸다. 누나, 같이 놀자. 그 목소리는 천진했지만 너무 낮았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계단 아래에서 작은 그림자가 기어 나왔다. 그 소년의 얼굴은 반쯤 썩어 있었다. 눈 대신 구멍이 뚫려 있었고 입은 찢어져 있었다. 그가 수진을 향해 웃었다. 너도 곧 이렇게 될 거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벽이 막고 있었다. 소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손에는 인형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인형의 얼굴은 수진의 얼굴이었다. 소녀는 인형을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놨다. 이제 넌 나랑 여기서 살아. 소년의 말이 끝나자 계단이 진동했다. 벽에서 수많은 손이 튀어나왔다. 그 손들이 그녀를 붙잡고 아래로 끌어내렸다. 수지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살려줘. 그러나 그 손들은 더 세게 조여왔다. 공기가 희미해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웃음소리였다. 그리고 어둠. 계단 밑 문이 천천히 닫혔다. 아침이 되자 집은 다시 조용했다. 부모님이 돌아왔지만 수지는 없었다. 대신 계단 밑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올라와. 이제 내 차례야.
이틀이 지났다. 수진의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상하게도 계단 밑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형사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엄마는 밤마다 들었다. 딸의 목소리가 계단 밑에서 속삭였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열어줘. 처음엔 헛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엄마는 결국 촛불 하나를 들고 계단 앞으로 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탁, 탁, 탁.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수진아, 정말 너니? 그 순간 문이 스스로 열렸다. 문 안쪽은 어둡고 축축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엄마는 촛불을 높이 들었다. 그 빛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머리카락이 길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수진. 그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눈이 없었다. 그 대신 새카만 구멍 2개가 뚫려 있었다. 엄마는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촛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 소녀의 손이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여기 따뜻해. 그녀는 울부짖으며 손을 뿌리쳤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아빠는 술을 마신 채 잠들었고 엄마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1명 더 남았어. 아빠는 잠결에 눈을 떴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계단 쪽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여보. 대답은 없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손전등을 켜들었다. 계단 밑에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틈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흘러나왔다. 아빠는 얼어붙은 채 그 머리카락을 바라봤다. 머리카락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다. 누구야? 그가 외쳤다. 그 순간 머리카락이 손처럼 뻗어 그의 다리를 감쌌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손전등이 떨어져 빛이 사방으로 흔들렸다. 그 빛이 계단 밑을 비추자 거기엔 수진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완전히 새까맸다.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속삭였다. 아빠, 이제 가족이 다 모였어. 아빠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입을 덮었다. 다음 날 이웃은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그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단지 밤이 되면 계단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그 웃음소리는 남자, 여자, 아이의 것이 섞여 있었다. 이웃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무시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팔려고 찾아왔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를 느꼈다. 썩은 고기와 철의 냄새가 섞인 듯했다. 관리 안 한 지 얼마나 됐지? 그가 계단 쪽으로 다가갔다. 계단 밑에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나왔다.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어서 와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손전등을 켜서 문 안을 비췄다. 먼지와 곰팡이뿐이었다. 하지만 안쪽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그것은 반지였다. 아이의 이름이 새겨진 금반지, 수진.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깜박였다. 바닥에 뭔가가 움직였다. 그는 자세히 들여다봤다. 작은 손가락 하나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다. 그 손가락이 그의 신발끈을 잡았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뒤로 물러서려다 계단에 부딪혔다. 그 순간 계단 밑 문이 쾅 닫혔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또 1명이네. 며칠 뒤 그 집은 다시 비어 있었다.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밤마다 불빛이 켜졌다. 이웃은 창문 너머로 그림자들을 보았다. 어른 2명, 아이 1. 그림자들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때로는 서로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이제 괜찮아. 우린 함께야. 그러다 갑자기 모두 사라졌다. 창문만 덜컥 닫혔다. 이웃은 두려움에 경찰을 불렀지만 조사 결과는 항상 같았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 중 1명이 속삭였다. 계단 밑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 경찰은 잠에서 깼다. 집 안에서 탁,
탁, 탁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그 소리. 계단 밑의 소리였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계단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밑에 문틈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어린 소녀 하나가 구석에 앉아 있었다. 너, 누구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저, 수진이에요. 그 순간 손전등이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쿡쿡 웃음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그 경찰은 실종되었다. 그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계단 밑 문은 열려 있었다. 문 안쪽 벽에는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나를 대신해줘. 그 문장은 피로 쓰여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집을 계단의 저주라고 불렀다. 들어간 사람은 나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년 한 번씩 그 집의 불이 혼자 켜졌다. 그 불빛은 계단 밑에서 시작되어 천천히 위로 올라왔다. 마치 누군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 밤마다 거리엔 수진의 노랫소리가 울렸다. 올라와. 나랑 놀자. 그 노래는 바람을 타고 퍼졌다. 누구도 그 소리를 따라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가끔 그 집 근처에서 놀다 사라졌다. 이웃들은 기도를 올렸다. 그 집에 더는 누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계단 밑의 어둠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발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탁, 탁, 탁. 그 소리는 곧 손끝의 신호였다. 어서 와. 아래로.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밤이 깊을수록 그 집은 살아 움직였다. 벽 틈에서 바람이 새어나왔고 그 바람은 사람의 숨소리처럼 따뜻했다. 누가 거기 있나요? 새로 이사 온 남자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이 집의 소문을 믿지 않았다. 그저 싸게 나온 빈집일 뿐이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냉장고 안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욕실 거울에는 낯선 얼굴이 나타났다. 그리고 매일 밤 계단 밑에서 무언가가 벽을 두드렸다. 톡, 톡, 톡. 남자는 이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했다. 그건 그가 마지막으로 한 선택이었다. 그는 망치를 들고 계단 밑 문을 열었다. 안쪽은 여전히 어두웠다. 손전등을 켜자 먼지가 춤을 췄다. 그곳엔 벽돌로 막힌 공간이 있었다. 남자는 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쾅, 쾅 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벽 너머에서 다른 소리가 따라왔다. 쿵, 쿵 마치 누군가 응답하는 듯했다. 벽의 틈새에서 검은 손이 나왔다. 그는 뒤로 넘어졌다. 손은 그를 향해 천천히 기어왔다. 손톱이 길고 손목은 피투성이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하지만 계단 밑 문이 쾅 닫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날 이후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문틈으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얘 깨웠어. 얘 문을 열었어. 남자는 길을 막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들렸다. 밤마다 꿈속에서 계단 밑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수많은 손이 그를 끌어당겼다. 같이 와. 따뜻해.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그날 새벽 누군가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탁, 탁, 탁. 그는 숨을 죽였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닥 밑에서 무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짐을 싸고 현관문을 열려 했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문 손잡이는 마치 녹아붙은 것처럼 단단했다. 그는 창문을 부수려 했다. 그러나 유리가 마치 안쪽에서 막혀 있었다. 그 순간 계단 밑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도망치면 안 돼. 이제 가족이잖아. 그는 뒤를 돌아봤다. 계단 밑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 틈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는 그림자 셋이 있었다. 한 명은 어린 소녀, 한 명은 여인,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과 닮은 남자였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그림자들이 그를 따라왔다. 돌아와. 자리 비워놨어. 그들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냉정했다. 그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다. 살려줘. 제발. 그 순간
계단 밑 문이 활짝 열렸다. 붉은 빛이 거실을 뒤덮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문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단 하나의 발자국만 남았다. 피로 물든 오른발 자국. 며칠 후 부동산 중개소는 또 다시 광고를 냈다. 조용한 동네, 새 리모델링 주택. 하지만 그 광고 사진엔 이상한 것이 있었다. 계단 밑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눈이 보였다. 사진을 본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젊은 부부가 그 집을 계약했다. 그들은 귀신 같은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냥 헛소문이지. 하지만 이사 첫날, 계단 밑에서 쿵 소리가 났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쥐가 있나 봐. 그러나 쥐는 없었다. 밤이 되자 집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히터는 켜져 있었지만 찬 기운이 계단 밑에서 흘러나왔다. 아내는 몸을 웅크리며 말했다. 당신, 소리 안 들려? 남편은 귀를 기울였다. 탁, 탁, 엄마.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헛웃음을 지었다. 이상한 공명음이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창백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 밑으로 걸어갔다. 문틈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엄마, 문 열어줘. 아내는 본능적으로 손잡이를 잡았다. 문은 아주 천천히 열렸다. 안쪽엔 어둠뿐이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비췄다. 빛이 닿은 곳마다 먼지가 흩날렸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상자 위엔 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검은 머리카락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말라붙은 눈알이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집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 계단 밑 문이 닫혔기 때문이다. 남편은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다. 여보, 거기 있어.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안쪽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났다. 그는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낮게 들려오는 목소리. 이제 내 차례야. 그는 뒤로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계단이 끈적였다. 피었다.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계단 밑에서 아내의 손이 그를 붙잡았다. 같이 가자. 그날 이후 그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밤마다 창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혔고 계단 밑 문틈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이웃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들렸기 때문이다. 3명의 발소리, 남자, 여자, 아이. 그 소리는 항상 계단 밑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속삭임으로 끝났다. 우리 집은 아직 비었어요. 누군가 지나가면 불빛이 따라 움직였다. 그 불빛은 사람의 그림자를 삼켰다. 계단 밑의 어둠은 점점 더 커졌다. 이제 그 어둠은 집을 벗어나 거리의 끝까지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 또 걸음을 멈출 때까지. 몇 년 후 그 집은 철거 대상이 되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철거 인부들은 아침 일찍부터 장비를 옮겼다. 낡았네. 그냥 부수면 되지 뭐. 한 인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팀장만은 뭔가 찜찜했다. 이 집 전에 사고 있었다더라. 귀신 얘기요. 그래, 계단 밑에서 사람들이 사라졌대. 인부들은 비웃었다. 헛소문이죠. 그들은 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계단 밑 부분은 깨지지 않았다. 마치 철로 만든 듯 단단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 울기 시작했다. 나가지 마. 분명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인부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소리 들었어? 응. 안에서 났어. 그들은 겁을 먹고 한 발짝 물러났다. 그때 계단 밑의 벽이 스스로 갈라졌다. 안쪽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피는 바닥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그리고 그 피 속에서 손이 하나 나왔다. 작고 창백한 손. 그 손이 인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떼라고. 하지만 손은 점점 더 강하게 조였다. 순식간에 인부의 몸이 계단 밑으로 끌려 들어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쳤다.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비명은 곧 끊겼다. 그날 이후 철거는 중단되었다. 시청은 구조적 문제라고 이유를 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 집은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다. 그 속엔 여전히 새 그림자가 있었다. 아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손이 하나 더 있었다. 인부의 것이었다. 그 손은 계단 및 벽 속에서 꿈틀거렸다. 때로는 벽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외쳤다. 여기, 아직 사람이 있어.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집 위엔 새 건물이 세워졌다. 모던한 인테리어, 밝은 조명, 하얀 벽. 모두가 그 과거를 잊은 듯했다. 새 아파트 이름은 하모니 힐즈. 첫 입주자는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였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여긴 정말 조용하고 좋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의 계단 아래에는 작은 문이 하나 달려 있었다. 관리인은 말했다. 예전 구조물이라 그냥 놔뒀어요. 아내는 그 문을 볼 때마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밤이 되면 그 문틈에서 바람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렸다. 올라와. 같이 놀자. 그녀는 깜짝 놀라 아이를 안았다. 이상하다. 창문 닫혀 있는데.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날 밤, 아기는 계속 계단 쪽을 바라보며 웃었다. 손을 뻗고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잡으려 했다. 누구 있어? 그녀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단지 문틈에서 바람이 한 번 불었을 뿐이었다. 그때 아기가 말했다. 언니 왔어.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언니? 아기는 천천히 계단 밑을 가리켰다. 다음 날 그녀는 관리소를 찾아갔다. 저 계단 밑 문 좀 막아주세요. 관리인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 문은 막으면 안 됩니다. 예요. 전에 막았다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는 말을 흐렸다. 문이 스스로 열렸어요. 용접까지 했는데도요. 그녀는 소름이 끼쳤다. 집으로 돌아온 밤, 그 문은 여전히 있었다. 그리고 문 밑에서 아이의 장난감 공이 굴러나왔다. 그 공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진. 그녀는 손에서 공을 떨어뜨렸다. 이건 우리 아이 이름이 아닌데. 그날 밤 남편이 늦게 귀가했다. 집은 조용했다. 불빛은 계단 밑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당신. 그는 문을 열었다. 안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엔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거실을 돌아다니며 다시 계단 밑으로 이어졌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아내의 이름이 떴다. 여보. 전화기 너머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빠, 여기야. 그 순간 불이 꺼졌다. 이튿날 아침 경찰이 출동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계단 밑 문만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문 안쪽 벽에는 새로운 낙서가 있었다. 다음은 너야. 경찰은 즉시 봉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그날 밤, 경비원이 순찰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탁, 탁, 탁.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였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거기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대신 속삭임이 들렸다. 계단 아래로 와요. 경비원은 계단 밑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는 호기심에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손목이 안쪽으로 잡혔다. 뭐야? 나? 그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의 팔은 점점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울부짖으며 버텼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끌어당겼다. 쓱. 문이 닫히자 소리가 멈췄다. 그의 모자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계단 밑에서 다시 노래가 흘러나왔다. 올라와, 올라와. 그 노래는 밤새 계속됐다. 몇 달 뒤 그 아파트는 폐쇄되었다. 공식 이유는 구조적 붕괴 위험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철거 인부들이 말했다. 계단 밑이 또 막히질 않아요. 그들은 콘크리트를 부어도 다음 날이면 다시 문이 생겨 있었다. 그리고 그 문틈에서 언제나 같은 소리가 들렸다. 탁, 탁, 탁. 누구야?
라고 묻는 순간 안쪽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수진이에요. 아직 여기 있어요. 그 소리와 함께 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리고 어둠이 세상을 삼켰다. 그 어둠은 지금도 누군가의 계단 밑에서 숨쉬고 있다.